기록부터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거를 세이브 이제 해주시고 저는 오늘 며칠이죠? 0316. 자, 먼저 여러분들이 도면을 열었을 때,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도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는 사람? 자, 없으면 이 도면을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도면의 센터를 이 그리드의 센터에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감자TV에서 어느 정도 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인터페이스라든가 기본적인 설명은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제가 아이콘 위주로 다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특히 우리 이제 라이노를 안 배웠었던 18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우리 16학번도 있고 지금 최혜원 학생, 박석호 학생, 남준혁 학생, 김동현 학생 그죠? 라이노는 처음인데 그죠? 맞나요? 네, 처음이죠? 최혜원 학생 주무시나요? 박석호 학생, 남준혁 학생 저번 학기에 복학을 했었구나 그죠? 자, 그래도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우리 감자TV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어느 정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하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가져왔으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건 얘를 센터, 여기 중간 미들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오스냅이 있습니다. 오스냅, 엔드, 미드, 인터섹션, 쿼드. 요건 항상 켜두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리드 스냅. 요것도 항상 켜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간점을 가지고 이동, 무브, 어디로? 요게 항상 그리드의 중심으로 중앙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자,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6면도인데 왜 레이어 5개만 만드나요? 자, 이 도면을 이 레이어에다 넣을 건데, 사실 오른쪽, 왼쪽은 같죠. 그죠? 미러니까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5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자, 먼저 레이어 이름을 바꿔볼게요. 레이어 이름 바꿀 때는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뜨고요. 자, 먼저 프론트 얘는 백, 얘는 사이드, 얘는 탑, 얘는 바텀. 자,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 놓고요. 컬러도 레드, 블루, 그린, 하늘색, 하늘색, 스카이, 핑크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얘네들을 그룹을 해주세요. 그룹은 여기 보시면 얘가 그룹이고요. 얘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G를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론트 그룹 했으면 이 레이어에다가 우클릭 얘를 선택하고 나서 우클릭하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눌러주시면 이 커브들의 컬러가 레드로 바뀌게 돼요. 왜? 이 레이어의 컬러가 레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G 사이드는 초록색 여기다가 우클릭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탑 컨트롤 G 그다음에 탑 우클릭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바뀌었죠. 얘도 컨트롤 G 바텀 핑크로 바뀌었죠. 얘는 백 컨트롤 G 우클릭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이렇게 컬러들을 먼저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프론트 뷰. 지금 우리가 이 포뷰가 있는데 포뷰에 대해서 것도 우리 처음 소개를 했었어요. 자,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프론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죠? 라이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고, 탑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건데, 자, 먼저 이 프론트 뷰를 일으켜줘야 돼요. 왜? 프론트에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면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 중간점 찍었던 데를 자,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이걸 눌러도 되고 우리 단축키 한 거로는 RO, 캐드 단축키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드 단축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캐드 단축키 똑같이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이것도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요거 옵션에 에일리어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단축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 하고 새로 해서 C, 서클, CO, 카피. 요거 9개거든? 아닌가? 11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11개만 바꿔놓으시면 캐드랑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마이크 키셔도 되니까, 하다가 제가 뭐 빠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채팅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프론트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얘 프론트 정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탑 뷰를, 자, 어디로 옮겨주시냐면, 중간쯤으로 그대로 옮겨주세요. 좀 중간으로 옮겨도 되고, 중간으로 옮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얘 저거지, 바텀 뷰. 그 다음에 이 탑 뷰도 중간점, 여기. 무브, 중간점. 그래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내려서. 자, 근데 이게 지금, 네, 바보야. 얘부터 했어야 돼. 탑부터 오고. 자, 지금 요거, 이 바텀 뷰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서 위치가 달라져 있죠. 그렇죠? 밑에서 본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로테이트 180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오게 되고 탑 뷰랑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자, 안 맞죠? 안 맞으면 여기 중간점을 잡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흰 선 같은 게 막 보였는데 그게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끄면 그 흰 선이 안 보여요. 이게 일종의 보조선인데 이게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켜놓으시고 하시게 되면 탑 뷰랑 바텀 뷰랑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겹쳐졌죠. 뭐 이게 원칙적으로는 탑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뭐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여기 그라운드 여기 제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눌러주고 찍어주시고요. 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90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렇게 되게. 자, 근데 프론트랑 사이드랑 같은 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해주게 되죠. 로테이트 90도 로테이트를 해주게 되면 이제 라이트 뷰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센터로 옮기는데 어디 센터로 옮기느냐? 자, 이거 보면 발받침대 여기 보이시죠? 얘랑 여기 있는 요 발받침대랑 같은 위치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가 딱 맞게 되겠죠. 자, 그럼 무브 눌러주시고 무브는 여기 있는 이걸 쓰셔도 됩니다. 무브. 근데 보통 캐드도 그렇고 라이너도 그렇고 무브는 M이에요. M 엔터. 여기 중간점을 여기에 지금 여기 중간점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이럴 때는 오스냅의 센터를 딱 키시게 되면은 이 서클의 가장자리를 딱 갖다 대면 중간에 중간점을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스냅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바텀 뷰에 맞춰서 사이드 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저 리어 뷰, 백 뷰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로테이트 해서
90도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얘는 프론트 뷰랑 이렇게 겹쳐 주시면 됩니다. 무브 이렇게 겹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겹쳐졌는데 얘도 센터로 옮겨 줄게요. 센터. 항상 이 센터에 가 있어야 돼요. 도면들은. 이렇게 센터에 맞춰서 가 있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애들만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앞으로 고정이라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꺼볼까 다. 그럼 프론트 뷰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프론트 뷰 끄고 백뷰, 사이드 뷰, 탑 뷰, 바텀 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자물쇠를 눌러서 얘네들이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얘네들은 이제 고정이야, 고정 상태로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럼 먼저 필요한 거, 자, 우리 임스 라운드 체어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이 대각 이렇게 경사지게 하셨고 아까 보면은 누구더라? 그렇지, 이것도 수평으로 했네. 나나도 그죠? 나나도 이게 익스트루드는 수평으로만 돼요. 그죠? 이거는 그려가지고 했는데 뭔가 수평으로 안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필요한 거는 요 외곽 라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론트 뷰로 가셔서 프론트 뷰에서 요 라인, 요 외곽 라인에 맞춰서 커브를 그려줄 거예요. 이 커브 그리는 거는 자, 제가 처음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커브가 몇 개 모이면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최소 3개, 3개를 만들면 커브 3개가 면화를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드를 다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캐드로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는 직선 선택하셔서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줍니다. 그어줬는데 요거랑 안 맞죠? 안 맞으면 그리드 스냅 요거는 F9예요. F9 하면 이렇게 껐다 켜졌다 하죠. F9를 눌러서 여기 대충 맞춰서 여러분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캐드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브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지금은 여기 그리드 스냅이 있어가지고 한 칸씩 1mm씩 움직이는데 0.2 0.2인데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네. 0.25 움직이니까 0.25 움직이니까 딱 맞죠. 자, 그럼 얘를 미러 해줍니다. 미러는 MI 캐드랑 똑같고요. 미러가 아이콘은 얘입니다. 그래서 미러.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쓰는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단축키를 안 쓰고 써주는 애들이고 단축키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캐드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이것도 인터페이스 할 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커브가 있죠. 휘어지는 커브. 자, 그걸 그려줄 때는 자, 여기 있는 아크에 들어가셔서 요 세 번째 있는 스탠드 앤드 디렉션 요걸 눌러주게 되면 자, 여기서 한 칸 1m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도 여기 한 칸 정도 클릭 수평으로 해주신 후에 자,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호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약간 알값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맞았으면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려주시고요. 자, 요거 플래너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플래너가 꺼져 있으면 이 커브가 요 축에 항상 안 그려져요. 지금 커브가 다 요 축에서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 Y축으로, Z축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를 꺼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플래너를 껐어. 그럼 요 상태에서 움직이잖아.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 센터로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커브가 되는 거야, 이런 커브가. 그래서 항상 플래너는 켜주시고, 오쏘는 여러분 집교라고 캐드에서 배웠을 텐데, 이거는 꺼주시고 대신 쉬프트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쉬프트를 누르고 껐다 켰다 해주시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트랙도 켜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아크를 했습니다. 자, 요거 라운드 R 값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F, 요거 필렛. F는 5. 얘랑 요 커브랑. 어이구, 5는 안 너무 크네. 그럼 4. R 값을 4. 4 정도 맞네요. 이쪽도 R 값을 4.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거 트림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필렛을 줄 때 여러분도 요 필렛 세팅이 보시게 되면 레디우스, 우리 반지름, 그다음에 여기 조인이 여러분들 처음 라이너 까시게 되면 요 조인이 노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트림도 노라고 돼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필렛을 주면, 자, 요거 필렛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그대로 살아있죠. 원래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트림입니다. 그래서 필렛을 주실 때 필렛을 누르고 트림 예스, 조인 예스를 눌러주셔요. 요 조인도 노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따로 다 떨어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하시기 전에 필렛 조인 예스, 트림 예스로 해주시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네가 필렛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컵으로 조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여기서 요 커브, 요 메인 되는 요 커브를 그렸으면, 자, 어디로 가느냐? 사이드 뷰로 가셔서 요 사이드 뷰 도면을 켜주세요. 자,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왔고요. 얘를 쭉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동을 시켜서 우리 지금 방금 그린 요거 얘를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요 선에 이게 연장되면 요 끝선에 딱 맞겠다 하는 대로 얘를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무브 한 0.5, 0.3, 0.3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치 시켜 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트루드를 배웠을 텐데 얘를 서페이스를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줄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게 수평으로밖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누구야? 나나 학생이 이렇게 수평으로만 그린 겁니다. 맞죠? 나나 학생. 안 나나? 그죠? 자, 근데 우리 익스트루드는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이것만 내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익스트루드 여기 있습니다. 자, 수평이나 혹시 보스 사이드라고 해서 양쪽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걸 가르쳐 줬었는데,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보스 사이드 디렉션 이런 식으로 되게 솔리드 예스. 디렉션이 뭐지? 자, 디렉션은 우리 방향을 가르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야, 저쪽으로 가. 이게 이제 디렉션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디렉션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베이스 포인트 포 디렉션. 뭐, 그래.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이드 뷰에서 얘에서부터 세컨드 이쪽까지 이 방향으로 디렉션을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트루드가 우리가 디렉션 준 방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나나 학생도 그렇고, 그죠? 자, 자, 근데 익스트루드를 해봤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렇게 벗어나 있어. 그 높이가 얘가보다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 다시 요 커브에서 우리 요거 있죠. 포인트 온 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겨. 얘랑 여기 있는 요 포인트들 두 개만 잡아서, 자, 수직으로 무브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길게 늘려주세요. 얘는 직선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얘를 다시 디렉션 익스트루드 D 엔터, 여기서부터 요 방향으로 가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가 서페이스가 생기고 얘도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유튜브 볼 때 이 베니어판을 얇게 켠 이 나무 장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스로 밴딩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데, 자, 우리도 똑같아. 자, 서페이스, 메인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얘를 두께를 주는 거예요. 두께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 여기 보면 서페이스 옵셋이 있습니다. 서페이스 옵셋. 얘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화살표들이 안쪽으로 옵셋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드 배울 때는 커브 옵셋은 했었죠. 그렇죠? 옵셋 하면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커브들을 이렇게 떼어주는데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서페이스를 이렇게 옵셋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간격으로 서페이스가 띄워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페이스로 옵셋을 할 수도 있고 서페이스 옵셋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코너 샤프. 여러분들 라이너 처음 깔면 코너가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항상 샤프로 해주시고요. 솔리드가 예스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노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보통은 솔리드 노라고 해주는데 자, 이럴 때는 솔리드를 예스로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그냥 했을 때는 서페이스만 옵셋이 됐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0.8, 0.8 줬어요. 거리는 T 두께 T 8T 줬습니다. 0.8T 줬습니다. 엔터.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 아까는 서페이스만 됐었는데 얘는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솔리드로 바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렇게 밴딩된 베니어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완벽한 솔리드예요. 솔리드라는 개념도 우리 유튜브에 설명을 해놨지만 면이 어디가 뚫린 데가 없는 상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클로우즈드, 닫혀 있는 솔리드 폴리 서페이스다. 서페이스가 어디 뚫려 있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익스플로드를 하고 자, 얘만 이렇게 지워 볼게요. 지우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는 안쪽에 있는 서페이스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픈 폴리 서페이스라고 나옵니다. 오픈 폴리 서페이스. 요거 무지개 도너츠 오픈 폴리 서페이스. 자, 이거는 그래서 솔리드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솔리드. 항상 이 넙스 기반 라이노나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설계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프로이라든가 유지 이런 프로그램도 다 솔리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서페이스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나중에 여기 있는 뭐 분린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솔리드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베니어판이 나온 거예요.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CNC 머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잘라내 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잘라내면 돼? 사이드. 그죠? 사이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럼 요 모양대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요 모양대로 자르는데, 자, 여기 있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리는 거야.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제 옆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요거는 그리드 스냅 꺼도 되고요. 끄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커브를 찍어 가면서 우리 그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그 패스 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딱 맞춰서 그릴 생각을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안 맞죠 하나도. 요거 아까 했었죠. 컨트롤 포인트 온, 쇼 오브젝트 컨트롤 포인트 온 눌러주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들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거 할 때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쓰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페이스를 하나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런 걸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 U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선, 커브, 직선, 필렛, 필렛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선 끊어지고 필렛 끊어지고 서페이스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요. 자, 근데 지금 만드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잘 조절을 하셔서 사이드 그 도면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맞았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ESC를 눌러서 커브의 포인트를 꺼주시고, 자, 얘를 이번에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센터에 있으니까 익스트루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이럴 때는 보스 사이드, 보스 양쪽으로 B 엔터. 자,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서페이스가 하나예요. 하나의 서페이스야. 그죠? 끊어진 데가 없지. 얘네들은 아까 끊어졌었는데. 이유가 커브를 하나짜리를 썼느냐, 직선, 직선, 필렛, 필렛 이렇게 커브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페이스가 하나냐, 두 개냐가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 그럼 이 모양대로 얘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이걸 자르는 방법은 트림을 해도 돼요. 트림, 여기 트림, 여기 트림 있나? 트림, 트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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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조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 1학년 때 이미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차집합이 아니라 자, 이 모양으로 얘를 잘라주는 거야. 두께감도 있으면서. 그런 건 뭐였죠? 여기 불린에 가시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있었고 얘는 뭐라고 그랬죠? 불린 스플릿. 그럼 얘를 눌러서 자, 요거 쪼개줄 애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얘를 누른 후에 얘를 쪼개래. 예, 이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게 되면 이 서페이스를 지울게요. 자, 요렇게 어디가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그 커브로는 안 되고 저렇게 서페이스가 있어야 돼. 왜? 요 두께까지 같이 잘라줘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그럼 이렇게 밑에 베니어판으로 만든 부분 똑같죠? 과정이 똑같습니다. 베니어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밴딩하고 이거를 두께를 준 걸 겹친 걸 이렇게 나중에 CNC 머신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거. 3D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과정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커브가 아니라 쿠션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쿠션이 임시라운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쿠션이 여기는 손잡이가 있잖아. 팔걸이, 그죠? 그래서 얘는 요 모양대로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간 거야. 그죠? 여기는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갔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조립하는 단계에 보면은,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쿠션이 있고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달렸죠. 자, 그러면 아까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 가지고 익스트루드 디렉션 D부터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고 보스 사이드는 상관없습니다. 자, 요번에는 쿠션이 요 바깥부터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요 안쪽에 있는 거죠. 그죠? 얘를 서페이스 옵셋 안쪽으로 0.8 해주는데 우리 솔리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솔리드면 안 됩니다. 요때는 솔리드 노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서페이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얘를 이번에는 이 손잡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커브를 하나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죠? 우리 잘라주네.
자, 저는 이 커브를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이너 할 때는 이 커브를 절대 지우면 안 돼. 그래서 커브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커브라고 해주고 요거는 꺼주세요. 그리고 안 쓰는 애들은 자 얘는 지금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는 요 레이어에다가 보관을 해줍니다.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그러면 하나만 있죠. 나중에 이거를 또 쓰고 싶으면 요거를 켜서 그 커브를 얘를 지웠어. 없어졌어. 그죠? 커브 없어졌죠? 얘를 이렇게 딱 키게 되면은 여기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컬러를 뭐 바꾸시면 파란색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자, 그러면 여기 손잡이 부분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도 오브젝트 포인트 ON을 하신 후에 자, 여기 튀어나온 애도 필요 없으니까 이건 그냥 딜리트. 요 커브 포인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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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딜리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커브는 익스트루드를 해주신 후에 얘도 보스 사이드로 익스트루드 해주신 후에 자 얘랑 얘랑 남기고 자 우리 하이드가 있는데 요 하이드 안에 쭉 들어가게 되면 요거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우리 하이드는 원래 뭐였죠? 하이드는 선택한 애들을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한 애들 빼고 나머지를 감추는 거예요. 하이드 시키는 거예요. 리버스 하이드지.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다 감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쿠션을 하기 위해서 얘네랑 얘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커브 캐드에서는 항상 트림 많이 했었죠. 자, 우리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 있는 애들은 트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림, 트림. 그러면 얘네 둘을 조인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조인이 되죠. 그럼 얘는 클로즈 솔리드가 됩니다. 자, 서페이스는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가능하고요. 자, 얘를 약간 이렇게 띄워볼게요. 이 부분이 안 겹쳐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안 겹쳐 있죠. 자, 그러면 얘가 트림이 되느냐? 트림 안 되죠. 이 부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은 견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트림을 할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림, 트림. 역시 얘네는 조인, 조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쿠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하이드 해놨던 애들 우클릭해서 하이드 풀어주시면 쿠션이 이 부분까지만 있고 요 손잡이 달아야 될 곳까지는 없네요. 그죠? 그럼 얘를 반도색 해서 한번 렌더를 보여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완성을 했고요. 자, 다음 탑뷰로 가봅시다. 탑뷰. 탑뷰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뒤쪽을 해줘야 돼요. 뒤쪽을 해줘야 되는데 자, 뒤쪽은 어떻게 생겼냐? 보시게 되면 자, 뒤쪽은 자, 얘네 둘이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맞춰서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 라운드만 있으면 얘네들은 각도만 바꿔서 해주시면 돼요. 디렉션 할 때 각도만 바꿔서 디렉션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리스트를 할 때. 자, 그러면 탑뷰에서 필요한 게 요 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요 라인, 그죠? 요 라인. 그러면 이것도 그려줍니다. 자, 요 라인은 먼저 이렇게 Shift 눌러서 직선으로 그어주시고요. 자, 요 위치 맞춰서 무브를 해주셔도 되고, 자, 그 상태에서 미러 그리드선에 항상 요 기준으로 미러 해주셔야 돼요. 미러. 자, 그 다음에 아까 아크에서 요거. 자, 나는 한 번에 맞췄는데 여러분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지게 해준 후에 여기에 필렛 주면 되겠죠. 이 필렛 몇 줄까요?
필렛 한 4, 5, 5 정도 주면 되겠네요. 5. 자, 이렇게 필렛을 줬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포인트 온 끼셔서 약간 길게 밑으로 당겨주세요. 네. 왜냐면 아까 서페이스 트림할 때 봐서 알겠지만 서페이스는 좀 여유를 가지고 겹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드 뷰로 가겠습니다. 사이드 뷰로 가서 쭉 올리게 되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줬던 거랑 같이 얘도 이렇게 쭉 올라오면 만나는 부분으로 얘를 옮겨주시면 좋아요. 한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썼죠? 아까 얘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과정. 얘를 어떻게 주죠? 익스트루드. 자, 이 부분이에요. 익스트루드. 수직으로 하면 안 되니까 D 디렉션.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모서리에서 요 모서리까지.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서페이스를 뽑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아까 서페이스 옵셋. 자,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바꾸는 방법은 여기 플립, or F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옵셋이 되도록.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솔리드 해도 되죠. 솔리드, 예스 해주고 엔터. 자, 그럼 0.8대로 솔리드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라이트 뷰에서 요 모양, 그죠? 이것도 컨트롤 포인트 커브 이용해서 그리드 스냅 잠깐 끄고 하나, 아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포인트를, 커브를 그리신 후에 포인트 온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 지금 자꾸 이렇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게 센터를 꺼주시면 되죠. 오스냅을 좀 껐다 켰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거는 쿠션이 튀어나온 것 같고, 원래 라인은 요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도면과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얘를 스튜드 센터니까 스튜드 해주시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 불린 스플릿. 자, 먼저 선택할 잘라주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불린 스플릿 눌러준 후에 요 서페이스 눌러주고 엔터 하게 되면 자, 요 모양대로 이렇게 잘려집니다. 자, 그러면 뒤쪽까지 나왔고 여기는 쿠션도 만들어야죠. 쿠션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얘를 요번에는 이 커브 상태에서 옵셋을 먼저 해줄게요. 옵셋 여기 얘가 옵셋이죠. 0.8 아예 먼저 하는 거야. 얘를 먼저 하고 얘도 익스트루드 디렉션 D 요 끝에서 요 끝으로 이렇게 디렉션을 해주고요. 자, 아까 보니까 쿠션이 여기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커브 하나 만들었던 거 있었죠. 얘를 복사 V에서 아까 커브 레이어 하나 만드는 거에 하나 넣어주시고 얘를 포인트를 이렇게 튀어나온 쿠션 튀어나온 것만큼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얘는 수평으로 그냥 익스트루드. 자, 그럼 얘만 냅두고 아까 리버스 하이드.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얘랑 트림. 트림 해주시게 되면 뒤쪽 쿠션까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얘네 둘은 조인, 항상 조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뒷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나중에 여기는 라운드를 줄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얘랑 얘가 오렌지였나? 얘는 연두색. 한번 렌더를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그죠? 이거 오렌지잖아. 왜 안 돼? 자,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랑 같은 거예요. 얘도 요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쿠션이 없고요. 여기까지만 쿠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보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도 만들어주는데 아까 우리 요거 만들어줬던 애 있죠? 요 커브.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사이드 뷰에서 얘를 연장하면 만날 것 같은 위치로 이렇게 옮겨놔 줍니다. 연장하면 만날 것 같죠? 자, 근데 얘를 익스트루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기울기만큼 익스트루드가 되잖아요. 그죠? 쭉 익스트루드 하면 요 부분이 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 포인트를 눌러서 얘를 좀 당겨줘. 여유 있게 당겨주고 요 상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 자, 당겨줬어요. 이만큼.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디렉션 방향은 여기서 요 등받이 방향. 자, 그러면 쭉 내려서 여유 있게 서페이스는 여유 있게 항상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똑같이 서페이스 옵셋 해주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F 플립올 반대로 해줬고요. 솔리드 예스.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럼 사이드에서 요 모양대로 이제 잘라야 되죠. 얘도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해주는 게 좋아요. 겹쳐 있게끔 하게. 포인트 원 해주신 후에, 아이고, 포인트만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잡아주시고요.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울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지울 수도 있고,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그렸으면, 여기 안 비슷하네. 다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쭉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익스트루드 수평 사이드 보스 사이드 해서 뭐 해준다고요? 불린 스플릿 눌러주고 눌러주고 엔터. 그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 부분 잘라낸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아까 했듯이 똑같이 해도 요 위에 했듯이 해도 옵셋 0.8만큼 옵셋 해주시고 얘도 서페이스 디렉션 방향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아이씨 이 끝에서
아웃로 디렉션 방향 똑같이 정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해주신 후에 얘도 똑같죠. 이 부분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쿠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숨겨주시고 레이어에 네, 포인트 온 해주신 후에 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지우면 이제 커브가 바뀌어져. 이렇게 B 지우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는 옵션이 여기 포인트로 옮겨주시면 약간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죠? 쿠션 튀어나와 있죠? 그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옮겨주시고 이렇게 모양이 자유로운데 그냥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가도록 해줍시다. 얘도 이렇게 맞춰서 내려주고 자연스럽게 되게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고 다른 애들 필요 없으니까 안 보이게 리버스 하이드 도면도 꺼주고. 자,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되죠? 트림, 조인 해주시게 되면 자, 자 이렇게 등받이와 그다음에 쿠션 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직선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라운드 코너 라운드 필렛 이 부분은 줄 거기 때문에 신경은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커브들 있죠. 이 커브만 선택하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셀렉트 커브 선택해주면 커브만 다 잡혀요. 얘를 아까 얘기했던 요 레이어 커브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한 게 이거더라고. 다리는 뭐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도 사실 이거 만드는 법이 조금 틀린데 다들 비슷하게 만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기울어져 있는데 익스트루드는 수평으로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수평으로 해서 만든 후에 얘를 기울이자니 안 맞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자, 보면은 다 그래. 이제 그죠? 이 배니어 여기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편집해서 잘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걸 가지고 올려주시고요. 똑같이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 연결되는 부분 여기 요 연결 부위라든가 요 연결 부위 그죠? 받침 그 다음에 여기 팔받침까지 완료를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도면을 보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캡처하는 거 자, 이렇게 있으면 퍼스펙티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캡처할 거예요. 이거 캡처 맨날 이렇게 조그맣게 캡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캡처 이렇게 줌인해서 크게 해주시고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우클릭 캡처 투 파일 해주시게 되면 여기 해상도도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해주시면 저장하고자 하는 데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서 나오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는 오늘 배운 여기까지 해서 자, 내가 이제 익스트루드를 자주 쓴다. 그죠? 익스트루드 자주 쓰죠? 그럼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카피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카톡이 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싶다. 다시 컨트롤 해가지고 여기 그냥 아무 데나 화면에다가 넣으면은 지워져요. 아니다. 무브를 해야 돼. 이때. 여기서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쉬프트를 누르면
Shift를 누르고 얘를 하면 무브가 돼요. 얘를 지워볼게요. 무브, Shift 누르고 이렇게 화면에다 하면 딜리트. 오케이. 지워졌죠? 컨트롤 누르고 하게 되면 카피. 자, 또 질문.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시간은 주말 일요일 밤이죠? 맞지? 일요일 날 하죠? 보면은 오늘 하면서 그치? 화요일 어제 한 사람들이 많네.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업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리 만들고 팔받침 만들고 연결 부위 만든 후에 키샷으로 이걸 가지고 렌더링까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키샷도 좀 미리 설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꼭 만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질문 또 질문하실 분?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똑같이 캡처해서 파일이랑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건강 잘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